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용해서 자국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지원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핵전쟁 위협이 대두되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그냥 매일 이렇게 속보로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제 발사했다. 이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공군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아직 러시아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클렘린 그 대변인이 그건 뭐 군에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즉답을 피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의하면 그 카스피해라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아스트라한에서 군사기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드니프르시를 향해서 ICBM을 쐈다라는 예. 얘기인데 그 기종이 RS-26이라고 그래요. 이 재원을 보면 예. 사거리가 6,000km 이상입니다. 원래 ICBM 그러면 사거리 5,000km 이상이면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전쟁이 1000일을 지났거든요. 이틀 그렇죠. 전에.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들 중에서 ICBM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이 에이테킴스 300km 이 사격을 허용을 했고 예. 또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톰 섀도우의 이 사용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연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타격을 했고 여기에 맞대응 형태로 ICBM을 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ICBM 사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바이든 그 허용 장거리 무기 사용 허용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 핵무기 사용 교리를 바꾸는 것을 서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ICBM을 발사할 준비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푸틴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초전이냐 아니면 3차 대전으로 좀 확전하기 위한 과정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대응,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ICBM에 그러니까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재래식 무기 탑재도 이제 가능한 건가 보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에 따라서 단거리, 1000km 이하를 단거리라고 그러고 3000을 뭐 중거리, 준중거리 그렇게 해서 이제 ICBM은 5000km 이상인데 그 탄두에 무엇을 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핵탄두를 실으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고 재래식 탄두를 실으면 재래식 미사일이 되는 건데 사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사실은요. 지금 아스트라한에서 두니프르까지는 500-600km밖에 안 되거든요. 굳이 ICBM을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맞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각에서는 킨자리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해서 사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건 분명히 아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개발된 1940년대 중반부터 지금 80년 세월이 흘렀는데 딱 한 번 사용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사실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억제 무기 또는 2차 공격을 위한 그런 무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예.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대공습 정보에 미 대사관 등이 지금 줄 폐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러시아의 심리전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제 24시간 만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어쨌든 지금 자국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군이 개입하면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 그다음에 대전차 대인 지뢰 사용 허용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여야 되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3차 대전, 핵사용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고 여론이 또 나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건 심리전이다라고 축소하고 싶은 것이고 러시아로서는 이걸 강하게 밀어붙여서 국제사회를 위축시켜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푸틴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쟁 상황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한 채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한 진지전, 참호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은 인지전, 심리전 이렇게 이런 거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지금 이제 ICBM과 함께 순항 미사일을 러시아에서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순항 미사일 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7월 사이였죠. 미국과 또 나토 국가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입장은 이런 겁니다. 적어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1000일이 지났지만 사실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러시아가 공격을 퍼붓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방공망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패트리엇 발사대 5개를 기부 형식으로 주고 그다음에 미국이 대외 판매하기로 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게 우선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연말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상당히 보완이 됐다. 그건 미국이 제공하는 패트리엇뿐만이 아니라 뭐 네덜란드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여러 형태의 방공 무기들을 그동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어제 보도를 보면 실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패트리엇이 아니더라도 휴대용 방공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요격을 하는데 어제 우크라이나의 여군 보육교사 출신 여군이 그걸 격추하는 장면이 또 보도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쨌든 이 전쟁에서 지지 말아야 된다. 푸틴을 격퇴시켜야 된다. 이런 영토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에이테크럼스에 이어서 영국의 스톰 섀도우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발사를 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그 전장에서 상당히 좀 효과적인 무기입니까? 그럼요. 이게 스톰 섀도우는 이라크 전쟁 때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한 무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톰 섀도우는 실제 개발되기는 사거리가 한 500에서 6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에이테킴스가 비교가 되고 있죠. 에이테킴스는 지대지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톰 섀도우는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가장 장점은 뭐냐면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250km에서 날린다 하더라도 예, 예. 이게 사거리 공산 오차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포탄이라든지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하는 건데 적외선 유도 기능이 있어가지고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데 1m 정도의 그 오차 범위. 오차 예, 범위로 공격을 하니까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이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의 고위급 지휘관도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의해서 살해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푸틴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미사일인데 지금 에이테킴스는 브리안스크 쪽에 발사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무기고를 향해서 어제 발사를 했고 오늘 스톰 섀도우는 러시아 북한군 지하 지휘소를 향해서 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톰 섀도우의 그 위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푸틴으로서 어떻게든 이 추가 사용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뭐 말씀을 앞서 이제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대인질의 지원도 결정을 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이유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러시아군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군이 이 북한 병력을 그야말로 소모품처럼 쓸 것이다. 거기에 이제 대인지뢰가 활용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대인지뢰는 글자 그대로 이제 그 장애물이죠. 그렇게 해서 진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면 예, 예. 상대방 공격자들이 진출이 굉장히 더뎌지지 않겠습니까? 또 진출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그동안 천일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는 엄청난 대인지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기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대인지뢰라고 하는 것이 인명살상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특수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국제조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한국, 한반도의 DMZ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인지뢰 사용을 불허한다. 예, 이게 본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허용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11,000여 명까지 투입을 시켜서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난 여름에서부터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장악을 했는데 거기서 밀어내서 어쨌든 푸틴이 이긴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입장에선 이건 푸틴의 침략 전쟁을 이기도록 만든다면 지난 1000일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의 이 전략이 사실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서 에이테킴스의 사용 승인과 함께 대인지뢰. 그래서 적어도 쿠르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동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가 계속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예. 적어도 그걸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쿠르스크 지역에서 더 뺏기지 못하도록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마 트럼프 진영과 지금 바이든 진영 간에 상당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의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서 우크라이나도 핵 공격 대상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잠시 언급을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핵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푸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이 핵 카드를 흔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핵 카드를 흔들었지만 아직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러시아를 잘 아는 핵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푸틴이 핵무기를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서방의 정보 당국도 푸틴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푸틴 핵 결의를 수정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비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핵을 포기하게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특히 핵 보유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약속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당사자인 푸틴이 그걸 뒤집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푸틴이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핵무기를 푸틴이 이걸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푸틴도 자기의 정치 생명 끝을 담보하고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기는 전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사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제사회 예측이 빗나가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이 대비는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상 또는 종전 협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도 있는데 글쎄요, 이 휴전 협상 잘 될까요? 만약에 이게 이뤄지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협상이 잘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이 러시아 측에서는 휴전 협상 가능성을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지금 동결하는 그런 건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하자면 푸틴이 이긴 전쟁으로 만드는 조건이라면 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푸틴이 내걸었던 조건들입니다. 첫째는 푸틴이 이미 점령한 영토는 그대로 허용하고 아주 일부를 양보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미 기존에 확보한 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나토에 20년 이상 나토에 가입하는 건 불허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휴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24시간 만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트럼프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푸틴이 일방적으로 이긴 전쟁으로 만드는 휴전 이걸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트럼프지만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내세운 그 공약이 마가 위대한 미국의 다시 한번 위대한데 그 위대한 미국이 푸틴을 이기게 만드는 그 미국이 과연 위대한 미국일까? 그 위대한 미국이라고 미국 국민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할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푸틴이 요구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휴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휴전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